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관리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날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1990년도 중반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빌라를 지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얼마나 수익이 좋았던지 빌라를 몇 채를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빌라가 한 채 남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부럽고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스타일이 100을 벌면 150을 투자를 하고 200을 벌면 300을 투자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 온천장에다가 어마어마한 주상복합을 부산에서 거의 제일 높은 그 당시에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놓고 은행 대출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짓고 나니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미분양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기가 모았던 수백억을 한 방에 말아였는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제 한 친구는 IMF 때 자동차 납품 영업을 했는데요. IMF 때 이 자동차 본인이 납품하는 이 카센터가 너무너무 산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게 통해하니까 싼 가격에 카센터를 몇 개씩 인수를 해가지고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카센터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미용 분야로 진출을 해가 지금은 카센터를 또 정리를 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한참에 수백억을 벌지는 못했지만은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의 사주를 보니까 첫 번째 친구는 사주팔자 안에 불기운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5가지 목화토금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에너지가 치우치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타오르지 않습니까? 될지기에는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반면에 안 될지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타고 나면은 쟤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팔자 안에 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본인이 돈을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는 돈을 관리를 하면은 본인이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수기운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고 저장기운입니다. 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큰 호수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저장하고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기운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은 봄과 여름이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고 뻗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운은 있지만은 그것을 담아내는 저장하는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불은 어떻습니까? 타오를 찌개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불꽃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돈도 벌고 타오르지만은 운을 잘못 만나면은 남한테 순수하기 때문에 사기도 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은 항상 그 돈을 자기가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성향적으로 100을 벌면 이런 사람들은 150을 투자를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돈을 맡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다 타고 쟤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남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남자를 양이라 그러고 여자를 음이라 그럽니다.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의 기운이 강한 쪽이 양이라 그럽니다. 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의 기운이 강한 쪽이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하게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자 중에서도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여자들은 사치와 낭비가 심합니다. 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발산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남한테 또 보여주는 또 그러한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자체가 화의 기운이 강한 양의 기운으로 타고났는데 그 사주팔자 안에 또 불기운이 너무나 많고 수기운이 없는 사람은 일을 추진해가지고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마무리 기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절대로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부인한테 관리를 맡기면 월등하게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양의 기운이 강한 발산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음이 조화를 못 이루면은 부조화가 되면 항상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가 낮과 밤이 있듯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라는 것은 쉬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또 창조해내는 그러한 패턴인데,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은 계속 뻗어 나가려고만 하고 마무리 기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계약을 할 적에도 항상 자기가 직접 납쓰면은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느긋하게 계약 같은 거를 할 적에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영업적으로는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매출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변이 좋고 그리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있던 영업이라든지 판매에서는 수기운이 강한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총무나 관리직을 맡으면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기운이라는 것은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재정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저장을 하고 여물게 해 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양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큰 자금이 들어오면 항상 큰 자금은 부인한테 맡기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회사에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외근직을 시키고 수기운이 강한 사람,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관리를 맡기면은 회사가 튼튼하게 뻗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음양의 조화를 잘 맞추면은 일생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기는 일을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고 버는 역할까지 자기가 해야지, 그것을 관리를 하는 역할까지 하면은 결과에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길은 다 타고 나면은 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발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또 음의 기운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의 기운이 강하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다 날아가고 죄만 남아있다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 안에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버는 능력은 있지만은 모으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 안에 수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재정적인 관리를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이 월등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자는 자체적으로 태어날 때 남자는 양으로 태어나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월등하게 관리 능력은 여자가 월등하게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내 살아가는 일생에 어떤 좌표로 삼으면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고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